2. 미량 미네랄. 1. 철분. 인체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철분의 약 70%는 적혈구의 혈색소인 헤모글로빈 중에 존재하며 나머지 30%는 간장, 비장 및 골수 등에 저장되어 있고 근육 속에도 미량이지만 함유되어 있다. 체내 철분의 총량은 성인 남자의 경우 1kg당 약 50mg이고 성인 여자의 경우 약 35mg이다. 중요한 생리작용. 철분은 적혈구의 주 성분인 헤모글로빈의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이다. 철분은 폐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순환하면서 조직에 산소를 내려놓고 대신 이산화탄소를 받아 다시 폐로 돌아옴으로써 전 조직 세포의 신진대사를 유지한다. 철분은 근육의 색소인 미오글로빈의 구성 요소이고 미오글로빈은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근육에 도달한 산소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당질, 지질 및 단백질의 산화 시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 쓰도록 한다. 이외에도 철분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한 저항,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중요한 미네랄로서 특히 여성이나 임산부의 경우 철결핍성 빈혈이 잘 발생하게 된다. 결핍 현상. 실제로 철분 결핍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빈혈, 탈모, 판단력 저하, 호흡 곤란, 손톱 연화, 피부 창백, 쉽게 피로, 변비, 혀의 통증, 성장 장애, 다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버릇, 월경 불순, 면역력 저하 등이다. 철분의 섭취 권장량 및 섭취 실태. 20세 이후 한국 남성의 1일 철분 권장 섭취량은 12mg이다. 10대부터 40대까지 가임기 여성은 월경혈로 인한 철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철분 권장량은 18mg으로 같은 나이의 남성에 비해 더 높다. 1995년에 보고된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1인당 평균 철분 섭취량은 22mg으로서 철분 섭취 권장량의 약 66%에 해당되었다. 2. 요오드. 중요한 생리작용. 체내에 존재하는 요오드의 70에서 80%가 갑상선에서 발견되고 있어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티록신이란 호르몬의 구성 요소인데 티록신은 신체의 기초대사를 촉진시키는 데 관여한다. 즉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시킬 뿐 아니라 성장기의 어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적 성장에 관여한다. 하루 필요량은 0.15g으로 매우 적은 양이지만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결핍 현상. 요오드가 결핍되면 티록신의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체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갑상선 조직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갑상선 비대증이 나타난다.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빈혈, 저혈압, 맥박의 느림, 비만 등이 있고 또 유산을 유발하기 쉽다는 보고도 있다. 요오드의 기본식품. 요오드는 주로 바닷물과 토양 중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미역, 김 등의 해조류는 대표적인 요오드 기본식품이다. 해조류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 요오드 결핍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3. 아연. 아연은 신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특히 눈 조직의 조리개, 망막에 많은 양의 아연이 존재한다. 중요한 생리작용. 아연은 뼈 형성 과정의 필수 미네랄로서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매우 중요하며 5가지 감각의 발달에 중요하다. 또한 인슐린 분자의 한 구성 성분으로 당분 대사작용 및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연은 세포 구성의 기본 물질인 RNA, DNA 등의 핵산과 단백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세포의 분열 및 분화 과정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산화 방지 작용이 있어서 세포와 세포막의 파손을 보호하며
노화 현상을 지연시킨다. 또 아연은 췌장의 그 함량이 높으며 인슐린의 생리적 기능을 높여주고 면역 능력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밝혀지고 있다. 결핍 현상. 아연이 결핍될 경우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고 뇌의 발달을 저해하며 성장 부진, 피부질환, 탈모 등이 일어나며 손톱이 얇고 휘며 흰 반점이 생긴다. 성장 발육이 늦으며 입맛과 냄새의 감각을 잃고 여드름, 피로, 야간의 시력 저하, 임포텐스, 불임, 기억력 감퇴, 고콜레스테롤증, 전립선 이상, 감염에 약하게 되며 감기에 걸리기 쉽고 상처의 치유가 늦어진다. 또한 아연의 결핍이 성장 장애와 성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연을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한다. 4. 구리.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에 있어서 구리는 구성 영양소인 동시에 필수 영양소로서 젊은 성인은 총 100에서 150g의 구리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장, 심장, 머리카락과 뇌 등의 가장 높은 농도의 구리가 함유되어 있으며 비장, 폐근육, 골격과 뇌하수체, 갑상선, 흉선 등에도 함유되어 있다. 중요한 생리작용. 구리는 체내에서 철분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이용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즉 비활성 철분을 활성 철분으로 변화시켜 인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구리가 결핍되면 철분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여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철분을 아무리 보충해 주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구리를 같이 보충해 주어야만 증세가 사라진다. 구리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4가지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혈관벽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작용, 신경막의 보호작용, 정상적인 면역력 유지 작용, 상처 치유 기능, 중추신경의 기능, 멜라닌 색소 형성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핍 현상.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혈장 농도의 감소, 철분 흡수 및 헤모글로빈 합성의 감소로 조혈작용의 장애, 빈혈, 골격 부조,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상승, 동맥경화, 혈관 파열, 면역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조직 노화, 피부염, 성장 부진, 심장순환계의 장애, 일반적인 허약 증세, 탈모 등이 있다. 5. 망간. 망간은 포유동물의 조직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골격, 뇌하수체, 간, 송과체, 유선 등의 그 농도가 높은데 성인의 경우 망간의 총 함량은 약 10g인 걸로 추산하고 있다. 중요한 생리작용으로는 성장, 골격 형성 및 발달, 생식 기능, 중추신경계의 기능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구성요소 및 촉매의 역할을 한다. 또 요소의 형성과 지방질의 방출,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즉 에너지 방출에도 필수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망간이 결핍될 경우 성장 부진, 골격 이상, 생식 능력의 저하, 신생아의 원동 실조 등의 원인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6. 셀레늄. 최근 미네랄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셀레늄은 12지장에서부터 흡수된 후 주로 단백질에 결합되어 혈액으로 이동되어 머리카락, 골격, 적혈구 등의 신체 조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여러가지 대사에 참여 후 담즙, 췌장 분비액, 소화를 통하여 대변, 소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간다. 셀레늄은 인종, 연령, 식생활 습관에 따라 섭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토양에 따라 셀레늄의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생리작용.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퍼옥사이드라는 효소의 구성성분으로 의미가 크다. 셀레늄은 신체에 1mg도 안 되는 양이 있으나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암의 발생과 전이를 억제하고 카드뮴의 독성 영향으로부터 독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협심증, 심근경색의 예방, 고혈압, 동맥경화, 백내장, 관절염, 근육 위축증, 정력 감퇴 등의 효력이 있고 면역계의 기능 강화, 성장과 발육에 도움을 주며 남자의 경우 정자 생성에 관여함으로써 젊음을 가져다 주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다. 과액 및 결핍 현상, 비타민 E와 협동적으로 작용하므로 부족 현상도 두 물질이 부족할 때 같이 나타난다. 예외적인 것은 췌장의 섬유화 현상으로 이 증상은 셀레늄 단일 성분의 부족 증상이다. 과잉 섭취 시 독성이 발생하여 신경계의 변화로 감각 이상, 마비, 중풍, 반신불수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1일 섭취 권장량, 유아는 10에서 15 마이크로그램, 어린이는 2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청소년은 40에서 50, 성인은 55에서 70 마이크로그램. 7. 게르마늄. 게르마늄은 반도체 산업에 널리 이용되어 오다가 최근에 의학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인체에서의 게르마늄의 작용은 아직 그다지 밝혀지지 않은 단계로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 중요한 생리작용. 게르마늄의 반도체 특성을 이용한 전자치료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모세혈관의 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 혈액 속의 전자이동을 일으킴으로써 혈액이 산성 상태인 경우 게르마늄의 음이온이 흡착되어 혈액의 pH를 중성으로 만든다. 반대로 알카리성 상태일 때는 전자 반전 작용으로 양이온이 되어 역시 혈액의 pH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즉 혈액을 정상화하는 작용이 있으며 혈관벽에 부착한 콜레스테롤에 게르마늄의 침투압이 작용하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혈관벽에서 떼어내어 콩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한다. 게르마늄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는 마늘, 인삼, 참마, 뿌리, 캄프리, 구기자 등이 있다. 8. 크롬뮴. 크롬은 육가 크롬과 삼각 크롬의 두 가지가 있으며 생물학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삼각 크롬만이 가능하다. 분자량이 적은 것일수록 좋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TF라고 표시하지만 아직 정확한 구조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요한 생리작용. 크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알려진 것은 포도당의 정상치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인 인슐린의 기능을 세포 레벨에서 조절하는 GTP의 구성성분이라는 것이며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정상치를 유지, 지방산 대사작용, 탄수화물 대사작용 등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미네랄이다. 인슐린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슐린 고유의 모양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크롬은 인슐린의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자이다. 크롬은 아미노산 유도체인 피콜린산과 결합하여 크로미움 형태로 되었을 때 세포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인슐린으로 하여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따라서 혈당을 필요한 세포로 옮겨주게 되는 것이다.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정상화하여 주므로 혈액 내에서 당의 이용률을 높여주고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므로 체중 감소 목적이나 여드름의 치료에도 이용된다. 특히 중년기 이후의 당 대사 이상은 크롬의 투여로 잘 치료되기 때문에 주로 당뇨나 저혈당증에 쓰인다. 결핍 현상. 크롬의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에는 당뇨병, 저혈당증, 동맥경화, LDL 콜레스테롤의 상승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인슐린의 필요 증가, 포도당 불내성 증가, 아미노산 대사장애, 스트레스 적응력 감소,
성장장애, 각막 혼탁 현상, 두통, 피로, 근심, 걱정, 불안감 등을 가져온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의 3분의 2가 당대사에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며 이 현상은 음식물 중 크롬의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9. 바나듐. 바나듐은 당뇨병의 치료에 이용되면서 유명해졌다. 그 외에 건강한 뼈와 연골, 치아의 형성에 필요하고 세포의 대사에 필수 성분이다.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고 성장과 생식에도 관여한다. 포도당 대사에 인슐린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과잉 시 혈중 요소와 크레아틴의 수준이 증가된다. 함유 식품으로는 흑, 후추, 고수, 파슬리, 버섯, 조개류 등이 있다. 10. 붕소. 붕소는 뼈의 성장인 안정에 유익한 미량 미네랄로서 칼슘 및 마그네슘과 관련된 영양소이다. 붕소는 세포막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데 칼슘의 흡수를 도우며 비타민 D를 활성시키는 동시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여성에게 있어서 감소된 붕소는 골다공증과 골관절염의 발생을 나타내며 소변 내의 칼슘 손실의 증가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 상태를 나타낸다. 골다공증, 관절염 환자에게는 붕소의 공급이 필요하며 노인이 되면서 2에서 3mg, 하루에 2에서 3mg의 공급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생리적 기능을 하고 있다. 미량 미네랄로 뼈를 튼튼히 하며 칼슘, 마그네슘의 대사에 필요한 성분이다. 뇌의 기능을 높이며 민첩하게 해준다. 보론의 결핍은 비타민 D의 결핍을 부추긴다. 폐경 후 골다공증이나 근육의 손상을 막는다. 붕소를 함유한 식품에는 사과, 당근, 포도, 땅콩, 곡류, 배 등이 있다. 11. 규소. 규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미네랄 중의 하나이다. 체내에는 피부를 형성하고 탄력을 좋게 하여 주며 손톱을 튼튼히 해주고 머리카락을 굵게 해준다. 칼슘처럼 뼈의 구조를 튼튼히 해주고 결합 조직, 힘줄, 연골을 견고히 하여준다. 혈관에서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막아주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여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세포 및 조직의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12. 코발트. 코발트는 비타민 B12 구성의 필수 성분으로서 결핍 시 악성 빈혈이 초래된다. 낮은 농도의 경우에는 난폭한 행동 양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니켈. 니켈은 DNA와 RNA의 안정화에 중요한 성분으로서 탄수화물 대사에 관련이 있다. 과량 시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함유 식품에는 메밀, 귀리, 코코아, 굴 등이 있다. 14. 몰리브덴. 인체 효소의 활성제로 작용하는 필수 미네랄로서 각종의 촉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주석, 불소, 스토론튬 등 각종 초미량 원소가 인체 내에 존재하며 각기 특수한 생화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의 대사 기능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상세한 메커니즘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3. 중금속. 영양소로 분류되지 못하는 납이나 수은, 카드뮴 등의 무기원소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비교적 후반부에 위치하고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 미네랄에 비해 분자량이 크고 무겁다. 이들 중금속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계속 축적되면서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1. 납. 자동차의 배기가스, 산업폐수로 오염된 어패류, 납이 포함된 수도관과 조리기구, 납이 함유된 페인트로 칠한 사기그릇,
납이 함유된 크리스탈 유리잔 등을 통해 납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어린 유아의 경우 아무 것이나 입에 가져가는 행동 특성을 보이므로 성인에 비해 납 중독의 위협이 훨씬 크다. 납 중독의 주된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모발 손실, 체중 감소 및 생식 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액 중 납의 함량이 100ml당 60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적혈구와 결합 능력이 강화돼 조혈 기능을 방해하여 용혈성 빈혈 등 중독 증세를 보이며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혈액 이외의 곳에서 뼈에 축적돼 성장을 방해하고 근육마비의 원인이 된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 지연 및 정신 박약의 위험성이 있고 특히 뇌와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그 피해가 치명적이다. 납은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으로 태반에 축적되므로 미숙아는 물론 기형아까지 낳을 우려가 있다. 2. 수은. 수은은 금속공업, 화학공업, 도금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데 극미량의 수질 오염에서도 유기수은으로 전환되고 수중의 부유 생물의 흡수, 농축되어 이것을 잡아먹는 어패류에 더욱 흡수 농축되어 유독해진다. 일본의 미나마타 수은 중독 사건은 유명하다. 수은은 오염도가 극히 낮은 상태에서도 생물 체내의 흡수 축적되므로 장기 만성 중독의 원인이 된다. 수은 중독에 걸리면 지각, 청각, 언어장애, 온몸 뒤틀림 또는 사망, 회복 불능 상태도 되기도 하는 무서운 중금속이다. 수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같은 종류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어린 물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섭취함으로써 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다량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카드뮴. 산업폐수로 오염된 식수로부터 직접 해를 입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 속에서 자란 어패류나 곡식 등을 통한 2차 오염의 영향을 받기 쉽다. 지난 1945년부터 일본에서 258명의 환자와 128명의 사망자를 내게 한 이따이 병은 금속 재련소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개천을 타고 논에 축적, 쌀을 통해 인체에 들어왔다. 카드뮴이 축적되면 생체 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50년 이상 장기에 축적돼 적혈구 감소, 골연화증, 골절 등을 일으킨다. 대기를 통해 흡수되며 폐기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1.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은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아미노당의 일종으로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연골의 핵심 구조 성분의 형성을 자극하여 튼튼한 관절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시켜준다.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쿠션과 같은 작용을 하여 충격을 완충시켜준다. 연골에는 프로테리오칸이라는 물질이 있어 유액을 흡수하여 마치 스폰지처럼 팽창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프로테오글리칸을 구성하는 것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며 이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바로 글루코사민이다. 2. 비타민. 비타민은 라틴어의 비타, 생명과 아민, 질소를 함유한 복합체라는 의미로 신진대사에 비록 미량이지만 효소의 보인자로 작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유기물질이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하여 공급해 주어야 한다. 비타민은 현재 13종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으며 그중 9종은 수용성이고 4종은 지용성이다. 비타민은 이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비타민 결핍증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타민 D는 피부에서 일부 합성되며 비타민 K와 비오틴은 장내 세균에 의하여 일부 합성되기도 한다. 비타민에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물질이나 비타민 전구 물질로 비타민에 포함시키지만 비타민과 구분하여 비타머로 세분하기도 한다. 그 밖에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K,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B12, 비타민 B12, 비타민 B12, 비타민 B13, 비타민 B14, 비타민 B15, 비타민 B16, 비타민 B17, 비타민 B18, 비타민 B19, 비타민 B20, 비타민 B21, 비타민 B22, 비타민 B23, 비타민 B24, 비타민 B25, 비타민 B26, 비타민 B27, 비타민 B28, 비타민 B29, 비타민 B30, 비타민 B31, 비타민 B32, 비타민 B33, 비타민 B34, 비타민 B35, 비타민 B36, 비타민 B37, 비타민 B38, 비타민 B39, 비타민 B40, 비타민 B41, 비타민 B42, 비타민 B43, 비타민 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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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B15, 비타민 B17, 비타민 F, 비타민 P, 비타민 U 등도 비타민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비타민은 아니다. 3. 효소. 인체 내에서 끊임없이 약 3천여 가지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을 생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을 생성하는 합성 반응과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체 성분을 분해하는 분해 반응이 있다. 효소는 이러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생화학 반응을 빠르게 촉진하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한다. 생체 촉매 효소의 특징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화학 물질을 질서정연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생물체는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성 반응과 분해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진행시킨다. 다른 특징은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겨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과 핵산에 미치는 외부 환경 인자의 영향은 매우 크지만 효소는 그런 외부 환경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여 신체 대사의 반응과 흐름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성분은 계절이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혈액의 조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항상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효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소는 단순히 생체 촉매 역할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 활동과 조절에 기여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효소의 생화학 반응은 일반 화학 반응과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 온도이다. 생화학 반응은 370도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일반 화학 반응보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 둘째, 중성 pH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셋째, 생체에는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효소가 필요로 하는 반응에만 촉매작용을 하고 다른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젤라틴.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하며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이다. 콜라겐으로부터 젤라틴으로 변화하는 펩타이드 사슬의 가수 분해에 의한다고도 하고 펩타이드 사슬 사이의 염류 결합이나 수소 결합의 계열에 의한다고도 한다. 찬물에는 팽창하지만 온수에는 녹아서 조리되고 2에서 3% 이상의 농도에서는 실온에서 탄성이 있는 겔이 된다. 이 상태가 된 것을 젤리라고 하며 그 응고성을 이용하여 음식물에 섞어서 모양이나 단단함을 갖추기 위해서 널리 이용하게 되는데 겔은 가열하면 다시 졸로 돌아온다. 분자량은 15,000에서 25,000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불균일 물질로 유기용매에는 녹지 않는다. 콜라겐과는 달리 트립신이나 펩신 등의 작용을 받는다. 공정의 주위에서 얻어지는 엷은색의 투명한 것을 젤라틴이라고 하고 조잡한 공정에 의해 얻어지는 색깔이 짙고 불투명하며 다소 불순물을 함유한 것을 아교라고 한다. 젤라틴은 단백질이기는 하나 트립토판 등 영양상의 중요한 아미노산이 없거나 또는 적음으로 그 영양 가치는 적다. 사진 감광막, 접착제, 지혈제, 가공식품, 약용 캡슐, 미생물의 배양기 등에 주로 사용된다. 5. 콜린. 콜린은 콩팥, 젖의 분비, 비장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당뇨병, 녹내장, 근육 발육 부진에 관계된다. 치료적 효과가 있어 간 경변증에 콜린으로 성공적 치료를 하고 있다. 간 경변증은 콜린이 결핍된 식사를 계속하면 발생된다. 동맥경화 및 그에 관련된 질병을 감소시키며 심장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콜린 결핍이 심하면 간세포가 퇴화하고 죽은 세포군이 발견되며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콩팥과 심장 조직에 출혈이 보이고 부신에서 심한 출혈이 있고 위궤양이 자주 나타난다. 콜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활용과 관계가 있어 콜린의 공급이 부족하면 안구의 동맥이 콜레스테롤로 막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어 시력이 어두침침해진다. 또 다리와 발의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통증 및 경련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가 콜린 또는 비군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지방만 수년 계속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다리 혈관 내에 축적되므로 혈액순환을 완전히 차단하여 궤저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